2023년 11월 개해월 정화일주 운세 1. 정화일간. 일정화의 성격. 정화는 만물을 성장시키고 있게 하는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정화는 별이나 등불과 같은 빛을 상징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신적이고 이상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또한 정화는 빛과 열의 두 가지 에너지를 가지므로 활동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정화는 일간이 월지에서 생을 얻는 것으로 등령과 신령을 구분한다. 등령은 일간이 월지의 기를 얻어서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신령은 일간이 월지의 기를 얻지 못해서 세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화의 등령은 월지가 목 또는 토인 경우이다. 목은 정화를 생조하고 토는 정화가 생조하는 오행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정화의 신령은 월지가 수 또는 금인 경우이다. 수는 정화를 극하고 금은 정화를 생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정화의 등령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성격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의적인 성향이 강해진다. 운명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3. 한편 정화의 신령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 성격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며 창의적인 성향이 약해진다. 운명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어렵고 명예와 재물을 얻기 힘들다. 2. 계묘년. 정화일간 운세. 1. 계묘년은 정화일간에게 관성계수과 인성묘목이 강해지는 해이다.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여명에게는 남편, 남명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계묘년에는 정화일간이 계수를 만나 관성이 강해지므로 여명은 남편에게 지나친 간섭으로 불화,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남명은 자식에게 탈이 생기거나 불화를 겪을 수 있다. 인성은 일간을 생조하는 오행으로 학문, 자비심, 명예, 지혜, 부동산, 시험,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 계묘년에는 정화일간이 묘목을 만나 인성이 강해지므로 학문, 시험, 자격증 등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3. 그러나 계묘년은 정화일간에게 충정계충의 해이기도 하다. 충은 두 오행이 서로 부딪혀서 서로의 기운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정계충은 특히 불리한 충으로 정화일간은 계수를 만나 정계충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여명은 남편과의 갈등, 불화, 사고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남명은 직장에서의 어려움, 부하 직원과의 갈등, 사고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계묘년 을목일주별 자세한 운세는 검색란에서 블로그 또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참조할 수 있다. 계묘년 개해월 일주별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해일주, 정묘일주, 정미일주. 11월에 지살이 발현하면 다음과 같은 운세의 특징을 나타낸다. 일토와 관련된 요소로 동서남북의 방위를 의미한다. 지살은 문을 두거나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다. 지살과 육해살이 함께 있는 사람은 화재나 도난, 교통사고 등에 조심해야 한다. 지살과 역마살이 있는 사람은 외국과 인연이 있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보험, 관광, 통신, 무역업 등에 적합하다. 지살과 역마살, 편관, 상관 등을 모두 가진 사람은 외교관이나 로비스트, 운반업 등에 적합하다. 이 지살은 사방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상징한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에 부딪혀도 위서른의 보호를 받는다. 월주의 월지에 지살이 있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고, 일주의 일지와 시주의 시지에 지살이 있는 사람은 가족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지살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머리는 총명하지만 리더십과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을 하려면 후원자가 필요하다. 삼지살이 있는 사람은 순수하고 창의적이며 여행과 사색을 좋아한다. 지살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몰입하기도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살이 있는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자립심도 강하다. 그리고 지살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의 보살핌에 익숙해져서 고마움을 잘 모르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정해일주. 정해일주는 일간 정화가
일지의 정관 해수를 보고 있으며 내외부 모두 관성이 작용하고 있다. 일개묘년 개해월 수기가 4개가 구성되어 수관성이 태과하여 과유불급하여 이는 일간의 기운이 극설이 심하여 일간나이 약해지면서 관성운이 불리할 때는 정관의 힘이 약해지거나 과도하게 작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이다. 이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여명에게는 남편, 남명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개묘년에는 정해일주가 개수와 해수를 만나 관성이 과다해지므로 여명은 남편에게 지나친 간섭과 불화를 겪을 수 있고 남명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나 불화를 겪을 수 있다. 정해일주 개묘년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삼한편, 자영은 같은 오행끼리 서로를 상극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묘년에는 정해일주가 해수를 만나 자영을 받게 되므로 자주독립의 정신이 박약하고 열정이 없고 시종일관하지 못하여 중도에 추진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용두사미가 잦은 흉의가 있을 수 있다. 정해일주 개묘년은 관성과 자영의 영향으로 인해 여명은 가정생활에, 남명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해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목기운을 상승시키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목기운을 상징하는 색상이나 물건을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 등의 색상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입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 가거나 나무로 만든 가구나 소품을 사용하면 좋다. 목기운을 가진 천연석이나 원석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면 좋다. 예를 들어 가든쿼츠, 그린플로라이트, 라피스라줄리, 소달라이트 등의 천연석이나 원석은 목기운을 보충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천연석이나 원석은 자신의 사주와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기운을 상승시키는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하면 좋다. 예를 들어 채소류, 과일류, 신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등은 목기운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인스턴트 음식이나 고기류는 목기운을 저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목기운과 관련된 숫자를 활용하면 좋다. 예를 들어 3과 8은 목기운과 연관된 숫자로서 전화번호나 비밀번호에 3과 8을 넣거나 3번째나 8번째에 위치한 것을 선택하면 좋다. 정묘일주. 정묘일주는 60간지 중 4번째로 정은 양기의 기운이 충만하고 묘는 초목이 발하는 형상이다. 정묘일주는 별과 토끼의 자형으로 명석하고 순수하며 동정심 많고 음유시인의 유형이나 한량기도 있다. 일개묘년 개해월 정묘일주는 일간 정화가 일지의 묘목을 보고 있으므로 관인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개해월은 정묘일주에게 인성과 관성이 강해지는 시기인데 인성은 일간을 생조하는 오행으로 학문, 자비심, 명예, 지혜, 부동산, 시험, 자격증 등을 의미한다. 개해월에는 정묘일주가 해수와 묘목을 만나 인성이 강해지므로 학문, 시험, 자격증 등의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삼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여명에게는 남편, 남명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개해월에는 정묘일주가 해수를 만나 관성이 강해지므로 여명은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명은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개해월은 정묘일주에게 삼합의 기운이 작용하므로 인덕이 좋아지는 시기로 삼합은 세 개의 오행이 서로 돕는 관계를 의미한다. 개해월에는 정묘일주가 해수와 묘목을 만나 삼합을 이루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또 여기서 인덕과 인복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 인덕이 더 소중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덕은 자신의 노력과 성품으로 쌓아 올리면서 내가 어려울 때 주변에서 도와주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귀인복이 있지만 인복은 타인의 의지나 환경에 좌우될 수 있으며 인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배신이나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덕과 인복을 잘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정미일주. 정미일주는 일간 정화가 일지의 미토를 보고 있으므로 식신생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일개묘년 개해월 관성인 수가 3개에 들어오면서 일반적으로 관성은 직장이나 학업에서의 성공을 의미하고 편관은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운이다.
하지만 정미일주의 경우 관성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미일주는 강한 화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성 수기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과도하게 견제하거나 압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월운에서 관성이 왕하면 운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직장이나 학업에서 경쟁이나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상사나 동료, 선배나 후배와의 관계에 주의해야 한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증가할 수 있다.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려고 할 수 있으나 반대의 반응을 유발하면서 직장, 조직 내에서 불화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신장이나 방광과 관련된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음식이나 음료의 섭취량을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과 운동을 취하는 것이 좋다. 재물운이나 사업운은 좋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투기나 투자와 같은 위험한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물질적, 정신적 고충을 동반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수관성이 왕하여 토국수, 수국화로 일주의 설기가 심하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불리함은 배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삼상기 언급처럼 관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주의 설기가 심하여 불리한데 사주원국에서 일간나의 설기를 해소되면 오히려 발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주원국에서 식신이 견실하면 운에서 들어온 편관인 해수를 제압하여 오히려 길하게 작용한다. 즉, 식신은 활동성이 강하고 의식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안정성이나 실속성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편관인 계수를 제압하면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 시기에 관성운이 강하면 정화일간날 설기하여 약하게 함으로 일간의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사주원국에서 인성이 견실하면 정화를 도와주고 보호해준다. 따라서 직장, 사업에서 재물 축적에 인성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윤택한 생활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같은 정미일주라도 사주 구성에 따라 11월에 호불호가 갈리므로 반드시 만세력을 펴서 본인 사주팔자에서 인성과 식신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5일반적으로 정미일주가 해묘미목국인 경우 운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즐기고 성공할 수 있다. 인덕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주변에서 인정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덕과 인복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다. 그 중에서도 인덕이 더 소중하고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육삼합은 세 개의 오행이 서로 돕는 관계를 의미한다. 개해월에는 정미일주가 해수와 묘목을 만나 삼합을 이루므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 정사일주. 정사일주는 화 기운이 강하고 뜨거운 일주로 성격이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빛과 열을 발산하는 일주이다. 하지만 너무 뜨거워서 스스로를 태울 수 있으므로 운에서 강한 관성인 수기운이 들어와서 일주를 식혀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좋다. 수는 정사일주의 길신으로 현실 감각을 높여주고 성공을 도와주며 감정을 조절해준다. 편인인 묘목은 정사일주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화 기운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음양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목은 정사일주의 기신으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성공을 방해하며 감정을 과열시킨다. 일개해월은 정사일주에게 관성운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여명에게는 남편, 남명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개해월에는 정사일주가 해수와 계수를 만나 관성이 강해지므로 여명은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명은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수는 정사일주의 길신으로 현실 감각을 높여주고 성공을 도와주며 감정을 조절해준다. 이는 정사일주의 관성인 수기운이 일주를 식혀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관성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여명에게는 남편, 남명에게는 자식을 의미한다. 개해월에는 정사일주가 해수와 계수를 만나 관성이 강해지므로 여명은 남편에게 인정받고 남명은 자식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성은 현실 감각과 안정감을 의미하므로 정사일주가 자신의 열정과 능력을 적절히 조절하고 현실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감정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다. 3한편 사해충은 사화와 해화가 서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한다. 사해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운이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다고 본다. 정사일주의 경우 사해충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계해월에 일주와 월주가 서로 충돌하므로 사해충이 발생한다. 이 경우 정사일주는 재능과 능력이 많은 편이지만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어긋나기 쉽다. 그래서 매사 어려움에 처할 수 있으므로 실리적인 판단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사일주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받는 것을 싫어하고 독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남의 비방을 받거나 재물에 실패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사상기 언급처럼 정사일주는 유리한 것을 잘 활용하고 불리한 부분을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정유일주. 정유일주는 12운성은 장생, 십신상으로는 편재에 해당한다. 성품이 뛰어나고 발전과 결실이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일주에 속한다. 평생 재물운과 인복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자상하고 사람됨이 좋다. 또한 심성이 곱고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사람이 많은 일주이다. 정유일주는 일지에 편재인 유금을 깔고 있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며 재물과 인연이 좋다. 유금은 도화와 관련된 글자로서 예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 일주이다. 일계묘년 계해월에 정유일주는 관성인 강한 수기운을 만나면 강한 수기는 화를 극함으로 정화의 불꽃을 억제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이는 정유일주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와 존경을 잃게 하거나 관직과 직업에 문제가 생기게 하거나 병약하고 쇠약해지게 하거나 연애와 결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한다. 이 또한 정화의 열과 빛을 잃어버리므로 자신감과 활력이 감소하고 의욕과 도전 정신이 약해지고 변화와 도전을 회피하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며 낙천적이고 쾌활했던 성격이 우울하고 비관적이 되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어려워지고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갖지 못하고 예술적인 감각과 창의력이 떨어지는 등의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즉, 직장, 조직, 사업 등에서 불화 갈등이 잦아지면서 스트레스가 심할 수 있다. 3. 따라서 정유일주 사주원국에 일간나을 생하는 목인성이 견실투출, 투간, 조후 등하여 일간나의 설기를 보충해 준다면 오히려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 실하게 작용한다. 즉, 식신은 활동성이 강하고 의식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직장에서의 안정성이나 실속성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편관인 계수를 제압하면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사사주 구성에서 강한 관성운을 제압하는 사주 구성이 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일간이 극제되는 형국을 극복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일간의 오행인 화를 강화하거나 생하는 오행인 목을 도움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화와 목에 해당하는 색상이나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하거나 화와 목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약초를 섭취하거나 화와 목에 해당하는 방향이나 장소에 가거나 머무르는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 화와 목에 해당하는 방향은 남쪽과 동쪽이며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창문이나 문을 열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또한 화에 해당하는 장소는 불이 많이 사용되는 요리장, 재련소 등이며 열기가 강한 사우나, 온천 등이며 빛이 밝은 광장, 공원, 색상이 화려한 꽃집, 미술관 등이 있다. 한편 목에 해당하는 장소는 나무가 많은 숲, 산림욕장, 정원 등이며 식물이 많은 농장, 과수원, 식물원 등이며 잎사귀가 많은 공원, 캠핑장, 텃밭 등을 자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정축일주. 정축일주는 일간이 정화이고 지지가 축토인 사주로 한낮의 소를 상징한다. 이는 평생 일복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일주이다. 정축일주는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나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은 존재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서 인기를 독점하고 싶은 욕심이 강하고 질투심이 많은 일주이다. 일개묘년 개해월의 정축일주는 일간을 극하는 관성인 수기운이 강할 때 정화일간이 흐트러져서 불이 꺼지려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기 어렵고 주변의 압박과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따라서 정축일주는 수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잘 관리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한편 이 시기에 성공을 앞에 두고도 스스로 소외되거나 내적인 침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식신운이 불리하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타인과의 불화로 인해 직장에서 고생하거나 사업에서 손해를 보거나 재물을 잃을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사업자는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팽창하면 물리적, 정신적 고충을 동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상관성운이 불리하면 권위자나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직장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에서 경쟁자에게 밀리거나 직장, 조직에서 불화, 다툼으로 관재수가 동반할 수 있으니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일간나의 설기가 심하고 불리한 시기이다. 그러나 사주원국에서 일간나를 도와주는 별이 있으면 오히려 호전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사주원국에서 식신이 강하면 편관인 해수를 제압하고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식신은 활동적이고 의식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이 시기에는 직장에서의 안정성이나 실속성이 부족할 수 있지만 개수를 제압하면 오히려 길하게 작용한다. 사주원국에서 인성이 강하면 정화를 보호하고 재물 축적에 도움을 준다. 인성은 정화를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별이므로 이 시기에는 재물 축적과 성공에 유리하다. 한편 상기에서 언급한 사주 구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시기에 일간나이 극제되는 형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화와 목에 해당하는 색상이나 물건을 착용하거나 사용한다. 예를 들어 화에 해당하는 색상은 빨강, 주황, 분홍 등이고 목에 해당하는 색상은 초록, 파랑, 남색 등이다. 화에 해당하는 물건은 불꽃놀이, 촛불, 향로 등이고 목에 해당하는 물건은 나무, 꽃, 식물 등이다. 빨강 의상이 부담된다면 속옷으로 착용할 것을 추천한다. 화와 목에 해당하는 음식이나 약초를 섭취한다. 예를 들어 화에 해당하는 음식은 매운 음식, 고기류, 과일류 등이고 목에 해당하는 음식은 채소류, 곡류, 콩류 등이다. 화와 목에 해당하는 방향은 남쪽과 동쪽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는 창문이나 문을 열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거나 이러한 방향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화에 해당하는 장소는 열기가 강한 사우나, 온천 등에서 목욕 또는 반신욕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빛이 밝은 공원 등과 색상이 화려한 꽃집, 미술관 등이다. 목에 해당하는 장소는 나무가 많은 숲, 산림욕장 등과 식물이 많은 농장, 과수원 등과 잎사귀가 많은 공원, 캠핑장, 텃밭 등이다.